자, 다음은 브랜드와 브랜드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의 어떤 정의. 브랜드라는 것은 우리말로 상표인데요. 경쟁자의 제품과 우리 회사의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칭, 수로, 어떤 표시, 상징 또는 디자인, 이것들의 어떤 조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회사 제품을 경쟁회사 제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심볼, 사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언어 내지 문자적 요소, 브랜드 네임과 비문자적인 요소, 브랜드 마크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중에서 특허청에 의해서 상표권이 등록되어 가지고 독점적인 사용권이 부여된 것을 우리가 등록상표, 트레이드마크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상표는 등록상표입니다. 자, 브랜드 어떤 계층으로 본다면은 어떤 기업 브랜드, 자,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모든 자동차는 현대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중간 계층에 이제 패밀리 브랜드가 있는데 CJ 같으면 백설이라는 이름에 이제 백설이라는 이름에 여러 가지 그 밑에 또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현대 기아차 자동차 그룹으로 본다면은 현대라는 이름과 기아라는 이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개별 브랜드, 개별 이름, 소나타라든지 그랜저 아반떼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브랜드 수식으로 또 모델명에 따라 좀 있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브랜드는 왜 사용하냐? 자, 우리가 이러한 상표, 즉 브랜드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은 지금도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브랜드가 안 붙어 있는 제품들이 뭐가 있죠? 농수산물들 중에서 이제 가공된 농수산물 말고요. 자, 우리가 갖다 막 올린 무슨 조기, 고등어 브랜드가 안 붙어 있습니다. 또는 저 밭에서 뽑아서 올린 무, 배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배추를 사가지고 김치를 담궈 먹었더니만은 배추가 참 맛있더라. 동일한 것을 사고 싶은데 상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것을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브랜드는 특정 회사 제품과 타 회사 제품, 유사 제품을 구분하는 기능을 합니다. 구분하는 기능. 이게 이제 이런 1차 농수산물은 왜 브랜드가 안 붙어 있느냐 하면요. 생산자에 따라서, 농부나 어부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별로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수산물의 경우에 A란 어부가 잡아 조기하고 B란 어부가 잡은 조기하고 차이가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A란 농부가 생산한 쌀과 B란 농부가 생산한 쌀이 좀 차이가 있나요? 과거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브랜드를 안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예를 들어서
수산물도 양식하는 업자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상표를 붙이는 경우들이 있고, 농산물도 A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B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상표를 붙이기도 합니다. 구분을 하는 거죠. 공산품은 대부분 이제 상표를 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가 붙어 있음으로 해서 구분이 됐다 보니까 뭐냐 하면 재구매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 브랜드에 대한 호감을 통해서 재구매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런 호감, 상표 에어워드가 형성됨으로 해서 매출이라든지 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가지게 되죠. 좋은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하기 좋고 알아보기 쉽고 발음하기 쉽고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같은 값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새우깡이라는 제품이 나온 지가 거의 한 40년 돼 가죠. 40년이 넘었는 거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제품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럼 깡이란 게 뭐죠? 사실은 이 회사가 처음 만들어낸 말입니다. 새우 과자, 무슨 새우 밀가루 튀김, 그런 표현보다는 새우깡 해서 훨씬 발음하기도 쉽고 어떤 기억하기도 더 좋다는 거죠. 자, 어떤 그런 것부터 해서 경쟁사 브랜드와 구별하는 어떤 독특한 이름. 오뚜기란 이름도 이제 사실은 상당히 더 좋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짜파게티, 짜장면을 연상시키게 하는 거죠. 제품명과 잘 어울리고 제품에 제공하는 편익을 암시하면 물먹는 하마, 딱 이름만 들어도 어떤 습기 제거제를 연상을 하는데요. 무슨 속청, 소화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름. 우리가 이제 상표법에서 상표로, 브랜드로 쓸 수 없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의 원재료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상표법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아무나 이제 브랜드명을 만들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 상표법에 등록해서 다른 기업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 표현이라든지 청각적 효과, 무슨 로고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맥도날드의 그 M자의 황금 아치형이라든지, 우리 있던 이제 LG의 어떤 그 사람 얼굴 모양의 어떤 그런 로고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각적 표현이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 말로 발음하기도 좋고 발음했던 문제가 없는 이제 우리나라 어떤 삼성이나 어떤 현대란 이름이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알려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이 알려져서 삼성 현대로 발음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초창기에는 우리가 삼성을 SAM, SUNG로 써놓으면 삼성으로 발음을 잘 안 해주는 나라들이 많았죠. 단지 영어에서도 샘숭 한다든지, 현대는 현다이 한다든지, 그렇게 발음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프랑스어권으로 하면 불어에서는 H란 문자는 있지만 혓 발음 자체가 없습니다.
히읗 발음 자체가 불어에서는 없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보다 해외 진출이 훨씬 빨랐던 일본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토요타라든지 뭐 미쓰비시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 딱 이름만 보면 이제 뭐 토요타, 미쓰비시 일본 기업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소니란 회사는 원래의 일본 말에 소니란 말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업주가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이 여러 나라 말로 발음해도 별 문제가 없고 발음하기 쉽고 한 이제 말을 만드는 것이 소니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그 해외 진출도 이제 염두에 둔 그런 이름이 중요하겠다. 자, 그래서 뭐 브랜드의 구성에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의미가 있는 즉 그 제품과 관계된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으면 더 좋지요. 뭐 좋아할 수 있어야 되고 전이 여러 제품 계열에 전이할 수 있어야 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보할 수 있어야 되는 뭐 어떤 이제 그런 브랜드면 더 좋겠다. 우리가 이제 뭐 나이키나 어떤 이제 맥도날드 상표가 뭐 세계적인 상표가 어떤 뭐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요소들을 잘 갖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의 어떤 개념 관리.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업이 심어주고자 하는 의미를 개발함으로써 여러 가지 뭐 기능성, 상징성, 경험성 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소비자 욕구를 자극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개념 도입기부터 시작을 해서 개념 도입기 어떤 정교하기, 강화기 해서 그 브랜드 개념을 어떤 관리를 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의 어떤 정체성 관리, 브랜드 아이덴티티. 표적 고객의 어떤 마음속에 심어주기를 원하는 뭐 바람직한 뭐 연상이라고 어떤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CI, 뭐 Corporate Identity, 뭐 BI,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러죠. 그래서 그 어떤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개념,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전달할 수 있으면은 뭐 아주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맥도날드 뭐 예를 들었는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 이제 핵심 정체성에서 가족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신속, 정확하고 우선 다정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일관성 있고 없고 뭐 맛있는 음식을 뭐 제공한다. 뭐 이런 핵심 정체성이라든지 확장성 좀 더 이제 넓혀서 편리성 무슨 뭐 브랜드 개선 여러 가지 이제 뭐 편리하고 또 빠른 음식점 가족적이고 뭐 미국적이고 뭐 활기차고 재밌는 곳. 그 우리나라 맥도날드에서는 놀이터가 딸린 어린이 놀이터가 딸린 그 매장이 많지 않은데요. 미국에는 이제 대도시 뭐 도시 중심부에 있는 매장은 안 그렇지만 조금 도시의 외곽이라든지 중소도시에 가면은 대부분의 맥도날드가 어린이 놀이터가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거기서 생일 파티도 하고 뭐 거기서 모임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놀던 곳이 이제 맥도날드가 어떤 돼 가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맥도날드를 뭐 사랑하는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자산, 상표 자산.
브랜드 자산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가 브랜드 상표를 붙임으로써 얻게 되는 부가적인 가치, 자산이 됩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참이슬 진로가 이제 망해가지고 하이트, 이제 과거에 했던 조선 맥주, 크라운 맥주가 이제 인수를 했었는데요. 그랬다 이제 인수할 당시에 진로는 거의 뭐 회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이트에서 몇백억을 주고 샀거든요. 자산 가치가 하나도 없는 회사를 빚하고 이제 무슨 건물이라든지 이런 자산하고 하면은 빚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몇백억을 주고 이제 샀는 이유는 뭐냐면은 참이슬 진로라는 상표의 자산을 고려해서 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카콜라는 브랜드 자산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던 몇 백조가 됩니다. 코카콜라의 어떤 자산은.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코카콜라 상표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브랜드 자산의 중요한 이유는 브랜드 자산이 형성됐던 제품의 경우에서 더 높은 시장 점유율, 뭐 더 가격 프리미엄을 획득할 수 있고, 뭐 라이센싱 수입도 얻을 수가 있고, 신제품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신제품 출시에 투입되는 비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자산의 원천은 브랜드의 인지도,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입니다. 즉, 그 브랜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브랜드의 인지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호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얼마나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브랜드 자산을 측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지도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고 하는 인지도는 그게 이제 비보조 인지 측정, 보조 인지 측정, 최초 상기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는 어떤 유리하고 독특하고 강력해야 된다.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소비자가 어떤 브랜드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특정 브랜드나 어떤 제품과 연관되어서 적극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감정, 상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어떤 앞에서 배운 위상정리, 포지셔닝과 어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소비자가 어떤 구매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제 왼쪽 하단에 보이는 할리 데이비슨의 어떤 오토바이. 자, 세계적으로 이제 오토바이 브랜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특히 이제 할리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 할리만 했던 독특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에서 그 두두두두두 하는 이런 것들이 다른 회사 것들과 할리의 소리는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이것을 안 타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들은 이야기로요. 그래서 그 소리가 사람들의 어떤 심장 고동과 어떤 같이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매력적이고 흥분되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가 아주 독특하고 또 뭐 좋고 유리하고 어떤 강력하고 어떤 그런 이미지여야만 이제 더 높은 자산이 형성되고 즉 이제 구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랜드 이미지가 제품 속성과 얼마나 어떤 관련되어 있냐. 지금 그림에서 보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의 어떤 이제 뭐랄까 이제 상표가 어떤 주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뭐 벤츠라든지 어떤 BMW는 무슨 품질 좋은 차, 어떤 고장 잘 안 나는 차, 뭐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포르쉐라든지 특히 뭐 페라리, 뭐 같은 것들은 스포츠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80년대에 어떤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품질은 뭐 별로 안 좋지만 별로지만 가격이 싼 차로 통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도요타도 50년대에 미국 시장에서 똑같았습니다. 품질은 별로였지만 가격이 싼 차였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도요타가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새로 만들듯이, 그 다음에 이제 볼보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튼튼한 차, 안전한 차의 어떤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 이미지에서 어떤 차별점, 포인트 오브 디퍼런스, 다른 브랜드하고 우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또는 어떤 측면에서 어떤 똑같으냐, 동질성이 있느냐. 그래서 볼보는 포인트 오브 디퍼런스, 차별점에서 우리는 다른 차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그 다음에 뭐 포인트 오브 페리티, 동일점에서는 뭐 엔진 성능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AS 뭐 이런 측면에서는 뭐 별 차이가 없다, 똑같다, 뭐 이제 그런다는 거죠. 이제 브랜드 자산 구축은 브랜드의 인지도의 형성, 뭐 이미지 구축, 반응 유도, 뭐 관계 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위상 정립에 어울리는 브랜드 요소,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 네임, 로고, 슬로건, 이제 뭐 등등 했던 걸 갖춰야 된다. 마케팅 믹스 요소들이 이런 위상 정립을 지지해 줘야 된다. 다른 제품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통, 촉진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갖춰야 된다. 자사의 힘만으로 브랜드 자산 구축이 어려울 경우에는 고객의 어떤 마음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다른 브랜드의 힘을 빌릴 수가 있다. 뭐 다른 브랜드하고 제휴를 한다든지 뭐 다른 브랜드와 어떤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비스 기업인 경우에 직원의 행동, 뭐 전문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브랜드 자산 구축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자산 측정은 기업 관점에서 브랜드 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은 기업의 어떤 시가총액, 주식의 어떤
자, 여러분들 주식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행 주식 수 전체, 그 회사에서 주식을 몇 주를 발행했나, 발행 주식 전체와 이제 현재 그 한 주당 가격이 얼마 하느냐, 그게 이제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에다가 기업의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뭐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공장 뭐 이런 것들입니다. 유형자산의 가치를 빼면은 기업의 어떤 이제 무형자산, 형체가 없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무형자산의 어떤 총 가치에다가 상표와 브랜드와 무관한 부분의 가치를,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특허와 같은 이런 겁니다. 지적재산권. 늘 이제 다 빼면 어떻게 돼요? 브랜드의 어떤 자산 가치가 됩니다. 브랜드의 그래서 브랜드 자산 가치는 기업의 어떤 시가총액에서 뭐 유형 자산의 총 가치와 브랜드와 무관한 부분의 어떤 가치를 다 빼면은 그 브랜드의 어떤 자산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 관점에서 했던 측정 방법은 뭐 브랜드를 감사한다든지 추적 조사를 하는 건데, 브랜드 감사는 고객이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브랜드 자산의 어떤 원천을 또 파악하고 무슨 이제 브랜드 자산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측정하고 어떤 뭐 실행하는 뭐 이제 통상 뭐 감사하듯이 이것저것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추적 조사를 한다는 건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이제 무슨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자산 뭐 관리 과정에 대해서는 브랜드의 어떤 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강약점을 파악을 해서 우리 브랜드의 어떤 강점은 뭐고 약점은 무엇이다. 그래서 이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가능한 뭐 대안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어떤 부여해서 뭐 적절한 어떤 대안을 선정해서 뭐 자산에 대한 뭐 정기적인 어떤 측정을 하고 뭐 이런 방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을 어떤 강화, 브랜드 자산이 약할 때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광고를 비롯한 어떤 지속적인 마케팅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잘 안 될 때는 브랜드에 대한 리포지셔닝, 이제 다시 포지셔닝을 또 다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자산의 어떤 확장, 우리가 이제 브랜드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공한 하나의 브랜드를 다른 신제품, 새로운 제품에다가 이제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브랜드 자산도 확장되겠죠. 그래서 기존 브랜드하고 이제 확장 브랜드 사이에 뭐 적합성이 성공을 하면은 브랜드의 어떤 연상과 인지도를 강화해서 뭐 이제 경쟁 우위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제당에서 백설리라는 브랜드, 백설리라는 상표는 제일 처음에는 설탕에서만 썼습니다. 설탕에서만 썼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제품에도 이런 것들을 다 확장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랜드의 또 확장은 이제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제품 계열 확장과 어떤 비슷하게
이제 그 브랜드를 다른 제품에다가 이제 범주에다가 이제 가는 건데, 그래서 동일한 브랜드 범주에서 이제 뭐 라인 확장, 수직적 라인 확장, 수평적 라인 확장, 하향 확장, 상향 확장,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라인 확장과 어떤 무슨 카테고리 확장으로서 또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장단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는 브랜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장과 레이블, 표찰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포장은 어떤 제품을 보호하기나 제품을 담아두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용기라든지 어떤 그것을 둘러싸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음료수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병이라든지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 넣어서 하죠. 다른 이제 고체의 제품들은 이제 액체의 제품들은 뭐 이런 데 넣지만 고체의 제품들은 무슨 종이 포장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비닐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장은 왜 중요하냐? 포장은 우선 포장의 어떤 색상 디자인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어떤 주의를 끈다는 거죠. 코카콜라의 어떤 병이 병제이 아주 잘 됐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병 모양만 보고도 코카콜라를 알고 끌린다는 거죠. 어떤 특정 어떤 상품은 포장의 색상이 아주 이제 색상이나 디자인이 아주 독특해서 그것만 보고도 그 제품을 알 수가 있고 주의를 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수준의 향상을 편리하고 어떤 뭐 외형적으로 훌륭하고 자신의 어떤 근혜를 나타낼 수 있는 포장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편리한 사용을 위해서 우리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그 샴푸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위에서 이제 누르면 일정한 양이 나오도록 되어 있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포장이 아주 이제 그 외형적으로 또 뭐 훌륭하고 어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명품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포장 자체가 아주 이제 뭐랄까 한마디로 좋습니다. 상품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죠. 포장을 통해서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즉각적 인식, 포장만 보면 이거 어느 회사 제품이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코카콜라 어떤 병 모양만 보면 그 코카콜라는 이름이 없더라도 안에 내용물이 비어 있더라도 이거 코카콜라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독특하고 혁신적인 포장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기업들이 특히 이제 무슨 좋은 기업, 대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이 기업들이 포장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포장의 목적은 브랜드를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인쇄를 하죠. 제품을 보호한다. 무슨 병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 용기들은 제품을 보호합니다. 또 장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무슨 소비에 어떤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장 테스트는 기술적인 테스트, 외관 테스트, 판매자 테스트, 소비자 테스트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루어지고요. 이 포장은 크게 봐서 이제 세 가지 기능을 가지는데, 제품 기능, 제품 자체를 보호하거나 사용
하기 좋도록 하거나 제품 자체에 대한 어떤 기능을 높여주는 있습니다. 우리 이제 무슨 플라스틱 병 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 자체를 보호하고 뭐 샴푸나 이런 린스에 어떤 누르는 것들이 사용을 좋게 하고 하는 것이 제품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기능, 포장에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넣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용 방법을 제품에 포장에다가 표기를 하고, 무슨 뭐 더 나가서 유통기한도 표기하고, 뭐 이제 그런 의사결정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기능. 제품에 따라서 가격을 표시하는 것들이 있고 표시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과거 한때는 소비용품의 경우에 포장에다가 반드시 가격을 표기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것을 안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포장과 더불어서 레이블, 라벨, 우리 통상 라벨 그러죠. 라벨. 사람들이 우리말로 표찰인데 제품에서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내용을 표기한 어떤 인쇄된 종이라든지 또는 뭐 천에다 인쇄를 한다든지 우리 이제 옷이라든지 모자 이런 것들은 되게 보면은 옷 어느 부위에 보면은 별도 천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 옷에 어떤 천이 뭐 폴리에스테르이다 뭐다 뭐가 몇 퍼센트 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수 제품은 포장지에다가 이제 인쇄를 합니다. 라벨을 표차를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법률 쪽에서 이제 반드시 표기하도록 해놓은 것들이 있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 원재료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판매 회사, 공장, 생산 공장의 어떤 공장 명이라든지 회사 명이라든지 주소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라벨은 제품 또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어느 기업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제품의 등급을 표시해 주기도 한다. 진남에서 뭐 순한맛, 매운맛 해놨는데 어떤 이제 제품에 따라서 이제 그레이드를 표시하도록 하는 거라든지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 중요, 원재료, 생산자 뭐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어떤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한다든지 제품에 대한 이제 매력성, 촉진 기능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제품의 개념, 제품의 어떤 종류, 그 다음에 어떤 제품 관리, 브랜드, 상표, 포장, 라벨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